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자의 형상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부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면서도 부자를 욕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자신을 간절히 꿈꾸고 욕망하는 사람에게 가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벌이 공무원 가정에서 자랐던 저는 항상 정해진 월급에서 지출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껴 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요. 무조건 싼 것을 사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을 하다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베푼 만큼 돌아왔습니다. 제가 부원장으로 있던 한의원에서 직원 단합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체육대회 종목으로는 닭싸움과 줄다리기, 팔씨름 등 여러 가지 경기가 있었습니다. 청팀과 100팀으로 나누어서 경기했는데 각 종목에서 1등을 한 사람과 더불어 이긴 팀에게도 호환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1등에게는 프라이팬 세트, 2등에게는 휴지 세트 등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1등을 해서 상을 받았는데도 당시 저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탠다고 제 빚을 갚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 그릇이 작았던 셈입니다. 그때는 경조사로 쓰는 돈도 아까워했습니다. 동기형의 청첩장을 받고도 일부러 모른 척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한의원을 하다 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베푼 만큼 그 몇 배로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한약을 짓기 힘드신 분에게는 그냥 지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복지관 기부 활동을 하면서 매달 한약 3제 이상을 꾸준히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관에서 찾아와서 저에게 좋은 일 하신다고 고맙다고 치료를 받거나 약을 지어가시는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항상 무언가 제가 좀 더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 식당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앙심을 품고 그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손님에게 밥과 반찬을 엄청나게 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손님이 몰려들어 가게가 대박나고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님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퍼주는 가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은 작은 부자가 되지만 남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전화기와 컴퓨터를 결합한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지금의 스마트폰 시대를 열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아마존의 물류 배송 시스템으로 드넓은 미국 땅에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배송을 이틀 만에 해내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인연을 소중히 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인맥 관리를 합니다. 돈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돈도 들어옵니다. 한의원을 하다 보니 한 명 한 명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6번의 다리만 건넌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연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의원에 찾아오는 한 명의 환자도 결코 한 명의 환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는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각자가 거대한 공장의 톱니바퀴처럼 사회의 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합니다. 제가 한의대에 가게 된 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저 또한 한의원 원장으로서 이 사회의 톱니바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하나된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 이 사회에서 직분을 맡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모두 합친다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도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 인간이 다른 종들을 누르고 이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협력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평소에 인맥 관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꼴보기 싫은 법입니다. 소중한 사람이라면 평소에 안부도 전하고 문자 보내며 연락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꾸준히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적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과감히 씁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김성호 회장은 말합니다. 돈도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에게 더 모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큰 부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빈자는 꼭 필요할 때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일에 돈을 씁니다. 그래서 돈은 부자에게 더 가게 됩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는 이치입니다. 부자는 미래를 봅니다. 빈자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이카루스의 역설은 세계적인 전략 경영학자인 캐나다의 데니 밀러 교수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기업이 성공 요인에 안주하다가 그것이 결국 실패 요인으로 반전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공한 자는 성공했다는 자만심에 빠져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역량 함정에 빠져 실패하게 됩니다. 과거에 휴대전화 시장을 석권했던 노키아나 카메라 필름 시장을 독점했던 코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나 터치스크린도 애플이 발명하기 전에 노키아에서 같은 기술을 내장한 제품을 출시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관료 조직 안에서 쉽사리 혁신하지 못했고 결과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한탄하거나 원망한다면 결코 미래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개업만 하면 전국의 어디든 한의원을 개원해도 잘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이전에 비해서 폐업하는 곳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한의원을 찾는 트렌드도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아픈 사람들은 많지만 몰라서 한의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침이 무서워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의원은 단지 허리를 삐거나 발목을 삐었을 때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의원은 다양한 치료를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최대한 알리는 것이 잠재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청결하고 좋은 시설에서 효과 좋은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작년 5,100만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신혼부부의 합계 출산율은 불과 0.7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평균 나이 34세였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은 43.9세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같은 2차 베이비붐 세대를 기점으로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 노령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몸에 아픈 곳이 생깁니다. 병원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심한 병에 걸려서 나중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때 치료하려면 이미 늦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병을 알고 치료한다는 치미병이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예방의학적 측면에서도 한의학은 특히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의학의 트렌드도 이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상담과 치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모든 것을 내 탓이라 하고 빈자들은 모든 것이 남 탓이라고 합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주는 변화합니다.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극한의 위험에 노출된 미국 최강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들이 살아남는 힘은 바로 단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 간의 책임감입니다. 부대원들의 잘못도 모두 다 내 탓이라고 책임지고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단합은 시작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대원들의 마음이 열리고 단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간에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빈자들은 모든 것을 남의 탓, 나라 탓, 회사 탓, 부자 탓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렇게 남들을 탓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저도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1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생각이 넓어지고 사고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처음에 2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경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결코 한의원 경영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만 하다가 개원한 선후배들이 임상이라는 현실에 부닥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경영이라는 부분은 임상과 별개입니다. 훌륭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이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책을 통해 저는 경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잘되는 한의원을 찾아가서 실무적인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정적인 생각부터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처음에 비해서 계속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한의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고, 결과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나아지는 한의원을 만들기 위해 배우고 행동하며 저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의원을 성장시켜 나왔던 저희의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개원 스토리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전대성 한의사이자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원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